굉장히 펑셔널하지 않은 로봇임에도 불구하고 옆에 두고 싶어하고 그런 거에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날씨가 어때? 그러면은 창밖을 한번 보고 얘기해 주는 거는 쓸데없는 행동이거든요. 창밖을 왜 봐요? 내가 너를 위해서 뭔가 알아볼게 라는 그런 비언어적인 행위인 거죠. 아주 작은 인터랙션이지만 그게 AI가 우리 삶에 들어올 때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AI라는 게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은 하지만 감성적인 부분이나 감각적인 부분을 생각했을 때 그냥 정보 전달밖에 안 되는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고도로 굉장히 발전하게 되면 호출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에 머물면서 우리 의도를 파악해서 등장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이게 뭐 UI라든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뭐 채팅 입력이라든지 그런 게 없어도 되고 그래서 그런 개념 자체를 아예 바꿔놓지 않겠냐. UI와 UX 디자인에 대한 개념을 바꾸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항상 이제 고민하는 건데요. 먼저 이제 그 UI나 UX가 더 없어지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신다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네,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구글에서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제 보스가 스컷이라는 분이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애플 컴퓨터에서 최초의 이제 GUI나 이런 인터랙션을 이제 빌 모그리지라는 분이랑 같이 했던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항상 저한테 제가 뭔가 디자인을 해가지고 여쭤보면 그 하시는 말씀이 Good UI has no UI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좋은 UI는 UI가 없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직관적이고 사람들이 배울 필요가 없어야 좋은 UI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UX나 이런 UI 영역이 이제 앞으로 AI와 같이 그 고도화된 어떤 테크놀로지를 할 때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면은 UI가 없어진다라는 게 조금 어떤 뭐 예시라든지 그런 게 좀 있을까요? AI 에이전트나 뭐 AI 어떤 기술이 저희 삶에 이제 곳곳에 영향을 줄 텐데요. 그렇게 되려면 아직 조금 먼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이게 막 혁명처럼 막 우리 삶에 다 들어올 거다라는 거는 굉장히 조금 너무 긍정적인 저는 프리딕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어떤 UI가 나오려면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정말 직관적으로 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유니버셜하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 AI라는 그 테크놀로지 자체가 다 좀 쓸 수 있게 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어려운 작업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머신러닝을 통한 추천 알고리즘 뭐 이런 것도 이제 모두가 받아들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막 어색해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심지어 뭐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이제 그랬었는데 아마존에서도 할 때도 기분 나빠하고 아니 그리고 막 내가 여기서 그냥 검색 좀 해봤는데 뭐 여기서 또 뜨고 그러냐 뭐 이런 분들도 있었고 맞아요. 이제는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잖아요. 근데 LLM 같은 경우 AI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도 뭐 적용했다 이래서 뭐 가보면은 그냥 챗봇이고 그거 이상의 뭔가를 인터페이스화하고 그걸로 경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아직 좀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죠.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한 연구로 시작하는 게 이제 경험 디자인인데요. 사람에 대한 연구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 수용 체계가 있어요. 어떤 것에 대해서.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굉장히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인 반면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나중에 그러니까 20년 걸리는 거죠. 네. 예를 들면 구글에 있을 때 이제 2000년 중반에 그때 이제 처음 구글 독스라는 게 알파 버전으로 내부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테스트를 할 때 이제 사람들을 데려와서 실험실에 다큐멘트를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다큐멘트를 작성을 막 해요. 자기가 뭐 하고 싶은 일기를 쓰라 이래가지고 막 작성을 하고 나서 갑자기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거기다 같이 작업을 하는 거를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알려주지 않은 채로 그렇게 한 거죠. 네네. 그래서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면서 그렇게 딱 존재가 등장을 했어요.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도 이제 실험하는 사람도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했는데 내가 남의 작업에 들어간다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네네.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 붙여서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실험 설계를 했었는데 사람들의 거의 진짜 90% 이상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너무 놀래고 그리고 거부 반응을 일으키더라고요. 누군가랑 같이 내 문서에 와서 같이 작업을 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남의 커서가 돌아다니면서 내 막 네. 써놓은 거를 훑고 네, 다니는 거를 못 견디는 네. 거. 내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침해됐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고스트가 내 컴퓨터에 들어왔다 이러고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었고 굉장히 저는 쇼킹했어요. 그 실험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든 거는 이게 아무리 좋은 테크놀로지라도 아직 너무 빠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요즘에 이제 디자인 학생들은 피그마라는 걸 많이 쓰거든요. 실시간으로 그걸 계속 같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뭐 도형도 그리고 또 디자인도 같이 하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거 작업할 때 그걸 많이 쓰는데 참 뭐라 그러지 감회가 좀 새롭다고 해야 돼. 그게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건 너무 필수적인 한 3, 4년 사이에 그게 없으면은 작업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중요한 툴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모든 사람들이 수용은 할 수 있는 어떤 디자인이더라도 그게 시기적으로 시간이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굉장히 절실히 느꼈어요. 그래서 그 AI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인터랙션의 관점에서 보신다면 또 그럴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받아들이는데 뭐 길게 한 20년까지 걸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반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First Time UX? 네, User Experience 같은 경우에는 또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게 제대로 안 맞춰지면 20년이 지나든 30년이 지나든 선택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 First Time UX Experience를 결정하는 뭐 요소 같은 게 있나요? 저도 그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연구 과제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테크놀로지를 수용하는데 조금 더 프렌들리하게 그다음에 직관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저 항상 연구에 깔려 있는 주제인데 우선은 익숙한 거에 사람들이 그냥 익숙해요. 그래서 그 채팅 같은 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미 채팅에 너무 익숙한 인터랙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오픈 AI가 굉장히 똑똑하게 전략적으로 처음 인트로듀스를 잘한 게 그 채팅 창도 되게 심플하고 되게 뭔가 우리가 익숙한 환경이었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들어가서 이렇게 타이핑하는데 거부 반응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 익숙한 어떤 메타포라고 해야 되나요? 그 메타포가 디자인에 적용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은유적인 것들이나 이미지네이션, 제가 아까 이미지를 얘기를 했는데 그 이미지가 너무 새로운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로 접근을 해서 약간 변형해서 그걸 접근을 하면 사람들이 금방 수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뭔가 굉장히 어드밴스하게 하겠다 해가지고 너무 새로운 거를 주면은 그게 아무리 좋아도 처음부터 그거를 수용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만약에 오픈 AI가 사실 기술은 있지 않았을까요? 기술이 있었겠지만 오히려 처음 나왔을 때 챗GPT의 모습은 요즘 기술로 생각한다면 오히려 조금 되게 올드하네. 네, 저도 그렇게 네, 그런 느낌이 네. 들 정도인데 오히려 그게 이런 AI 에이전트 혹은 챗봇을 좀 알리는데 성공 요인이 됐다. 네, 이렇게 저는 오히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고요. 어떤 사람들이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인터랙션 공부할 때도 항상 이제 강조하는 게 이미지와 상징화가 되게 중요한데 저희가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도 뭔가를 세이브할 때 아이콘이 뭔지 기억나세요? 플로피 디스크. 그렇죠. 네네. 실제로 본 사람은 네. 보셨나요? 저는 좀 썼죠. 그래도. 네, 저도 플로피 디스크를 쓴 세대인데, 근데 사실 그 플로피 디스크라는 거는 없어진 지 꽤 됐잖아요. 20년은 된 건데, 아직도 그게 이미지로 쓰여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이미지와 상징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자기 마음속에.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지식이 전달되어 있고 다음 세대에. 맞네요. 네. 써보진 않았어도.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회사에서는 세이브라는 개념을 이렇게 다운로드하는 그런 걸로 바꿨는데 그게 너무 사람들이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와서 다시 이걸로 돌려놓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예가 이제 전화 거는 그 아이콘도 옛날 전화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 요즘 세대는 옛날 집 전화 못 본 세대도
많죠. 네, 다 모바일 폰으로.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이 고착화된 어떤 그 이미지라는 거,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 그 어떤 영역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정해져 있다는 거를 많이 느껴요. 예. 되게 정말 엄청 느리네요. 진짜 그런 변화의 속도가 받아들여지는 속도는 굉장히 느리고 좀 바꾸기 쉽지 않고.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네. AI 에이전트가 또 계속해서 발전을 하면 하드웨어적인 면도 많이 또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뭐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등장했던 하드웨어들이 좀 작년에 많이 있었죠. AI 뭐 핀도 있었고, 뭐 레빗이었나요? 그 워키토키 같이 생긴 것도 있었고, 뭐 반지 형태도 있고 다양했는데 결국에는 뭐 마우스, 키보드, 터치 같은 것들도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그런 인터랙션 관점에서는 또 그런 일도 벌어질까요? 네.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타이핑이라는 거는 이제 이미 너무, 사람들한테 밀접하게 있기 때문에 사실 당장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어떤 뭔가를 명령을 주는 거에 있어서 텍스트는 사실 이미 너무 오래된 매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글씨를 쓰던 거를 타이핑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렇지만 다양한 어떤 시도들은 계속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사실 그 CES 이후에 피지컬 AI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로봇도 너무 흥미있는 주제긴 한데 휴머노이드, 뭐 그다음에 비휴머노이드, 뭐 여러 가지 접근들이 있겠지만 그것도 아직은 조금 많은 연구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다양한 어떤 접근, 그러니까 특히 이제 휴머노이드의 사람들이 불쾌한 골짜기를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그 휴머노이드 외에 어떤 비인간화된 어떤 형태의 폼팩터들이 저는 앞으로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그런 것 연구들은 많이 해왔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 애플에서도 발표했던 그 엘레간트 같은 경우는 전구잖아요. 그 되게 유명한 그 픽사에 나오는 그 전구인데 디자인에서도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1920년대에 나온. 근데 그 로봇이 사실은 하는 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날씨 어때? 그러면은 창밖 이렇게 한번 보고 뭐 어때? 뭐 이러면서 얘기해주고 뭐 제스처 약간 비언어적인 그런 인터랙션 위주의 로봇이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오히려 인간이랑 좀 다른 존재가 나한테 뭔가 좀 친근감 있게 인터랙션을 해준다라는 거에 대해서 거부반응이 좀 덜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디즈니에서 나온 그 월리 닮은 조그만 로봇 보셨어요? 네, 디즈니랜드에 왔다 갔다 하는 그 로봇 같은 경우도 로봇인데 굉장히 귀여워요. 굉장히 익살스러워요. 뭔가 앞에 있으면 이렇게 계속 쳐다보다가 이렇게 옆으로 도망가고 뭐 그런 비헤이비어가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펑셔널하지 않은 로봇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고 뭔가 옆에 두고 싶어하고 그런 거에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사람을 닮은 것 그리고 너무 사람 같은 인터랙션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또 그거는 사람 같은 인터랙션이 필요한 어떤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의료 쪽이라든지 공장에서 일을 한다든지 뭔가 조금 더 사람의 응대가 필요한 어떤 영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는 그렇지만 또 우리가 뭔가 친근감 있게 가정에서 하는 존재들은 오히려 이런 작은 것들이 또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사람들한테 거부반응 없이 가장 빨리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인터랙션의 유형에 따라서 조금 다른 거겠네요. 로봇의 폼팩터도 인터랙션의 유형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 휴머노이드가 사실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네, 뭐 휴머노이드가 굉장히 업앤다운이 있어요. 그런 이유가 결국에는 이렇게 각광을 받다가도 그래서 뭘 할 건데 이 휴머노이드로? 라는 질문에 답을 못 줬던 거죠. 이때까지는. 근데 이 휴머노이드라는 어떤 그 존재 자체가 그리고 사람과 비슷한 어떤 존재 자체가 사람한테 뭔가 거부반응 없이 하는 게 뭘까라는 고민들을 요즘에는 많이 약간 퍼스펙티브를 바꿔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뭐 표정 같은 것도 없이 그냥 디스플레이로 딱 간다던가 아니면은 사람의 제스처 같은 거를 아예 빼고 그냥 정말 펑셔널하게 간다던가 뭐 그런 접근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최근에 요즘 영상들 뭐 피규어 AI라든지 그 영상들 보면은 그냥 그쵸. 테슬라도 이해 없잖아요. 네네. 얼굴이 오히려. 그렇구나. 옛날에는 사람같이 막 이렇게 뭐든지 사람같이 표현하려고 미장원 했는데. 미용실 그 모형처럼 이렇게 다 막 그려가지고 맞아요, 네. 조금 부담스러웠는데 오히려 요즘은 그렇죠. 이제 휴머노이드라고 해도 뭔가 신체적인 어떤 기능적인 부분만 좀 따오고 그런 비헤이비어럴한 거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뭔가 뭐 이렇게 고개를 돌린다던가 귀여운 제스처를 한다던가 이런 거를 하면 오히려 불편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를 빼고 좀 담백하게 가는 휴머노이드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약간 좀 그런 방향성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도메인별로도 AI 에이전트 디자인, 경험 디자인이 굉장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홈에 집에 들어가는 거 좀 다를 것 같고 또 뭐 모빌리티 같은 자동차 이제 그런 쪽 다를 것 같은데 혹시 뭐 사례라든지 아니면은 좀 달라져야 하는 그런 요소들 그런 게 있을까요?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사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챗GPT는 좀 약간 범용인 것 같고 이제는 이제 경량화가 되고 스페셜티가 들어간 AI로 진화가 많이 될 텐데요. 특히 가정이나 이제 그 산업은 굉장히 구별이 될 거고요. 그 어떤 기능적인 부분이나 인터랙션 하는 부분이 굉장히 다르게 갈 거고요. 그리고 가정이랑 좀 연결되는 게 이제 모빌리티 플랫폼일 것 같은데요. 연속성인 것 같아요. 가정에서 모빌리티로 연결해서 가는 사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모빌리티 기업들도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 게 이 AI 플랫폼을 어떻게 모빌리티 서비스에 인터그레이션을 할 것인가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럭셔리 브랜드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 AI가 이제 퍼스널라이징 된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모빌리티를 타는 그 사용자에 대해서 잘 알고 그다음에 그 모빌리티를 타는 사용자의 어떤 그 서포티브한 부분을 모빌리티 안에서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개념들을 사실 많이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퍼스널라이징이라는 개념이 나를 되게 잘 안다는 거잖아요. 그 나를 잘 안다는 그 경험 자체가 모빌리티뿐만 아니라 집에서 모빌리티하고 내 어떤 일하는 현장까지 그 경험이 연속성이 계속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총체적인 경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우리 인더스트리가 굉장히 단절돼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 가전기업에서 또 하고, 그다음에 모빌리티 기업은 또 모빌리티 기업으로 하고, 그렇지만 항상 제안하는 것은 이걸 총체적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경험이 결국 우리가 사는 삶이기 때문에 단절되지 않고 심레스하게 연결이 되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앰비언트라는 개념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적절한 때에 도움을 주고 빠지고 하는 그런 어떤 존재인 거죠. 생각해보면 그러네요. 이제 차에서 쓰는 AI 에이전트와 집에 딱 들어간다고 해서 AI 에이전트의 성격이라든지 완전히 달라져 버리면은 그것도 경험이 되게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조금 네. 저희가 그냥 상상하기로는 사실 AI 에이전트가 막 쫓아다니면서 뭐 차에서는 막 또 해주다가 차에서 내리면 또 자연스럽게 따라와서 뭐 집에서는 뭐 커튼도 열어주고 물도 끓여주고 막 냉장고에서 뭐도 추천해주고 이제 그럴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게 그렇게 되려면은 예컨대 OS단부터 뭔가 통일이 되어 있어야 되거나 막 정말 할 일이 많네요.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AI라는 게 뭐든지 할 수 있어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아무것도 못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감성적인 부분이나 감각적인 부분을 생각했을 때 그냥 정보 전달밖에 안 되는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꼭 그거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정보 전달의 시스템이라고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앞으로 AI가 컴패니언으로 우리 삶에 들어왔을 때는 감성적인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인공지능 자체도 학습을 또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그거는 근데 뭔가 아무리 디자인만 잘 한다고 해서 그게 될까 싶은데 인공지능이 그런 감각을 익히려면은 걔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를?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그리고 특히 이제 디자이너도 그렇고 뭐 공학도도 그렇고 각 영역의 분들이 고민해야 될 거는 그렇지만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과 같은 거는 낼 수 없지만 사람이 감성적으로 뭔가 좀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지점은 뭔가라는 고민들을 항상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냥 뭔가 정보 전달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그 엘레간트 얘기했잖아요. 그 엘레간트 그 조명이 날씨가 어때? 그러면은 창밖을 한번 보고 뭐 날씨가 이래 하고 얘기해 주는 거는 쓸데없는 행동이거든요. 창밖을 왜 봐요, 걔가. 근데 그 본 거는 내가 너를 위해서 뭔가 알아볼게 라는 그런 비언어적인 행위인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비언어적인 행위를 보고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얘가 내가 물어본 거에 제대로 반응을 해주는구나라는 그런 어떤 거죠. 감성적인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센서리와 함께 연구돼야 되는 게 그런 감성이 이런 센서와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가라는 건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그 엘레강트 사례를 예로 들어주시니까 이해가 딱 됐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러면은 이 경험 디자인을 AI 에이전트와 어떻게 결합이 되는 건가라고 사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비슷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좀 다르네요. 이게 내가 날씨를 물어봤을 때 네가 날씨를 검색해서 알려주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영역인 거고 네. 그때 뭔가 이렇게 창밖을 한번 싹 보고 내가 날씨를 정말 확인했어라는 그런 약간 믿음 그리고 그렇죠. 뭔가 좀 따뜻함 네. 그런 걸 전달하는 거는 이제 경험 디자인의 영역이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네, 있겠네요. 근데 다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해야 되는 네네네. 거예요. 기능적인 부분이나 어떤 감성적인 거나 사람이 인터랙션 하는 방식이나 그리고 그거를 수용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또 긴 시간 동안 저희 UI, UX에 대한 이제 개념부터 제가 여쭤보기 시작을 해가지고 또 뭐 AI 에이전트, AI 컴패니언 교수님 말씀하시는 AI 컴패니언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또 그런 것도 듣고 실제 사례도 많이 들었는데 정말 교수님의 표현대로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든 혹은 AI 에이전트든 뭔가 하는 행동이 그냥 볼 때는 의미 없어 보이는 행동일 수 있어도 그런 한 끗 차이가 굉장히 받아들이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엄청나게 큰 차이를 좀 갖고 오고 다른 경험으로 나타나고 네, 그렇죠. 그런 점에서 AI 에이전트도 경험을 디자인하는지에 따라서 경험이 달라진다. 이제 우리가 감각적인 부분을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 마음을 여는 어떤 작은 거거든요. 네, 저희가 시리를 싫어하는 이유는 시리가 너무 나대기도 하지만 그 어떤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도와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얘가 어떤 감성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잘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필요한 어떤 적시적소를 잘 이해를 한다면 컨텍스트를 잘 이해를 한다면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내가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간에게 알려주는 것도 일종의 디자인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창밖을 한번 보고 날씨를 알려주는 것처럼, 네. 그래서 그런 아주 작은 인터랙션이지만 그게 AI가 우리 삶에 들어올 때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으로도 아직 뭐 갈 길은 멀지만 또 이게 서비스화 하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서비스화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또 들으시고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